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차 함수가 뭔지 배우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함수. 자, 함수는 어떤 관계를 만족할 때, 자, y가 x에 대한 함수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짝지어지는 대응되는 관계가 있으면 함수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자, 근데 함수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냐? 1차.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1차 방정식. 지난 단원에 배웠던 1차 부등식, 1차. 거기서 1차는 뭘 나타내는 거였어요? 차수였습니다. 차수. 식이 몇 차 식의 형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었죠.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함수는 함수인데 식이 몇 차의 형태를 갖고 있을 거다? 1차 식의 형태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 자, y는 fx. 여기서 fx는 x에 대한 어떤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항식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분수식의 형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x에 관한 식입니다. x에 관한 식이 있는데 자, y가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1차식. 자, 1차식이 되려고 하면 x에 대한 1차식. 자, x에 대한 1차식이 되려면 x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차수가 1. 1은 생략해서 쓰죠. 자, x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적당한 값이 곱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곱해져 있는 수, 개수는 차수에 영향이 없죠. 자, 다항식의 차수는 누가 결정한다?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그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x 하나가 있고 거기에 상수가 곱해져 있고 거기에 어떤 상수가 더해져 있는 형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x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a하고 b는 어떤 형태? 상수, 어떤 수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1차식이 돼야 됩니다. 1차식이 돼야 되니까 x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자, x가 죽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0이 되면 x가 곱해지면서 사라지겠죠? 자, 어떤 x가 돼도 a가 0이면 요 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x에 대한 1차식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나타내진다면 이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fx라고 하는 건 뭐였죠? x에 관한 어떤 식입니다. 자, 이거는 x에 관한 어떤 식입니다. 자, 그 식의 형태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되게 다양한 형태의 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식입니다. 그냥. 근데 그 중에서 그 어떤 식이 1차 식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개념 확인을 한번 확인을 보면 자, x가 분모에 있으면 1차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아닌 예. 자, y는 x분의 1. 분모에 x 1차.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분수식의 형태를 갖고 있을 때, 분모에 있는 요 항이 1차의 형태를 갖고 있어도 1차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나중에 또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수의 형태, 유리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식을 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3.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데 x제곱. 자, 차수가 얼마죠? 2차입니다. 그리고 상수. 어쨌든 간에 요 다항식은 전체 차수가 몇 차식이다? 2차식입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여주자면 얘는 뭐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x제곱의 차수가 2니까 1차 함수가 아니야. 똑똑한 친구 둘이 1차 함수가 아닌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유리함수. 분수식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은 그냥 차수를 따지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3번. 다음 중에서 1차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1, 2, 3, 4, 4개 중에서 1차 함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분 줄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에서 1차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y는 뭐야 이거? 자, y는 fx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요 fx, x에 대한 식이 1차 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1차 함수였죠. 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어때요? x에 대한 1차식? 맞죠? 자, 오케이. 자, y는 x분의 2. 분모의 x가 있지만 분수식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차 함수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면 얘는 무슨 함수? 유리함수. 자, 3번 y는 4분의 3x. 자, 4분의 3x. 4분의 3x가 x에 대한 1차식 맞죠? 1차식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y는 2x 세제곱. 자, x 몇 제곱? 세제곱. 그러면 요 식은 x에 대한 몇 차식? 3차식입니다. 3차식. 자,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여주자면 일단 얘는 1차 함수는 아니고 굳이 얘기하자면 함수는 함수인데 3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자, 예제 3번을 보면 속력이 분속은 분당 갈 수 있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속 3km인 기차를 타고 170km 떨어진 지점까지 가려고 한다. 기차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도착지까지 남은 거리를 y라고 한다. 자,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남은 거리 y. 자, 남은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전체 거리에서 내가 간 거리를 빼면 남은 게 되죠. 자, 그러면 얼마나 갔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면 x분 동안 갔습니다. 분당 얼마에 갈 수 있죠? 3km 갈 수 있죠. 그러면 x분 동안 간 거리는 어떻게 되죠? 3x가 되겠죠. 자, 원래 총 거리는 얼마야? 170이야. 170에서 이만큼을 가서 3x만큼 이걸 뺀 게 뭐가 된다? 남은 거리 y가 되겠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y는 x에 대한 1차 함수인가? 자, y는 x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 식이 x에 관한 1차 식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상수항 x1, x1차 개수는 영향 없고 그럼 요 전체는 1차 식이 맞죠? 그래서 1차 함수 맞다. 맞습니다. 간단하죠? 자, 문제 4번. 한 장의 가격이 15,000원인 어쩌고저쩌고. 자, 1분 줄게요. 1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한 장 가격이 15,000원이다. X장을 가격이 15,000원. X장 구입. 자, 배송비 3,000원. 포함해서 구입한 금액을 Y. 자, 그러면 15,000원짜리 X개 샀으니까 티셔츠 값은 15,000X가 되겠죠. 자, 거기에 배송비 3,000원을 더했을 때 뭐가 되는 거다? 구입한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Y는 15,000X 플러스 3,000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겠죠. 자, 15,000X, X에 대한 1차 식이죠. 거기 상수가 더해져 있고 전체적인 식은 1차 식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X의 차수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1차 함수인가? 맞다. 얘는 왜 지워졌냐? 자, 맞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여기는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한 10분 줄게요. 10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두 변수 x, y에 대해서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짝지어지는 관계가 있냐? 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예로 한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자연수가 주어지면 그 자연수의 약수는 몇 개다 딱 정해지죠.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맞습니다. 자, 절대값이 x인 수 y. 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자, x값이 만약에 2야. 그러면 절대값이 2가 되는 수 y 뭐가 있죠? 절대값이 2인 건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예 하나만 나와도 함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지금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 만약에 2가 아니고 자 만약에 x값을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인 수가 있습니까? 절대값은 아무리 작아도 0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x값에는 대응되는 짝지어지는 y값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가 안 되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자,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자,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이 길이가 다 같겠죠? 그러면 둘레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xxx 세 번을 더해서 구하겠죠. 그러니까 y는 3x. 자,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네요. x값 주어지면 y값이 하나가 결정되는 관계가 맞죠. 자, 그래서 함수가 됩니다. 1번하고 3번은 함수가 되고 2번은 아니죠. 자, 2번. 다음과 같은 함수 y는 fx에서 f-1.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거는 어떤 의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뭘 구하는 거다? 함수값을 구하는 거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 자, f-1. 1번부터 보면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가 되겠다. 자, 2번 함수는 f-1. 자,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11.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f-1.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괄호 써주세요 꼭. 자, 이렇게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정리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보기 중에서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1차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1번 5분의 3x 플러스 2. 아, 이거 분수식 형태를 갖고 있네. 아니지, 내가 이거 실수 안 하지. 아닙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기억을 보면 y는 5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나눠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5분의 3x 더하기 5분의 2. 오, 1차식 맞네. 분수식 형태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니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분모에 문자가 포함이 돼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유리함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 y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자, 디귿을 좀 보면은 이건 기억이 없고 디귿. 자, y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자, 마이너스 y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y는 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자, 여기서 y는 2분의 1 x 더하기 3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어때요?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를 갖고 있네. 함수 맞아요. x값 하나가 정해지면 y값이 정해지는. 이거 뭐야? 분명히 1차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함수가 맞습니다. 자, y는 21-3x. 이것도 x값 하나가 정해지면 y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1차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맞겠다. 자, 니은 빼고 다 되죠. 자, 4번. 자,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고 1차 함수를 찾으시오. 자, 반지름이 x인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반지름 곱하기 파이. 자, 그래서 넓이는 y는 반지름 제곱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뭐 파이를 앞에다 먼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x의 차수가 몇 차죠? 2차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얘는 함수는 맞는데 2차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no. 자,
가로가 x, 세로가 5, 직사각형 둘레. 자, 직사각형 둘레는 어떻게 되죠? 가로 2번, 세로 2번을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y는 가로 2번 더하니까 2x, 자, 세로 2번 더하니까 5 더하기 5, 10. 두 개 더하면 둘레가 되겠죠. 자, y는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1차 함수가 맞죠. 자, 15살 학생이 x년 후의 나이. 자, x년 후 나이를 더 먹겠죠. 얼만큼? x살 만큼. 자, 그래서 나이 y는 어떻게 된다? 15 더하기 x. 자, x에 대한 1차식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1차 함수가 되겠다. 자, 5번 1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f1이 2가 된다. 자, f1 2다. 자,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가 나온다. 자, f1 x에다 1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a.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인데 그게 얼마가 된다고 했죠? 2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정리해서 풀면 a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우변에 이항시키면 따라서 a는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아주 쉽습니다. 그죠? 자, 6번 교내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미라는 종이컵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원기둥 모양의 수거함을 만들려고 한다. 높이가 7cm인 종이컵을 한 개 더 쌓으면 높이가 0.5cm 높아진다. x개 쌓은 높이를 y라고 하자. 자, 일단 7cm. 자, 식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을 세울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 종이컵 하나는 처음에 얼마였죠? 7cm였습니다. 자, 한 개 쌓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 0.5씩 올라간다. 높아진다. 자, 그러면 x개 쌓았다. x개 쌓았으니까 0.5씩 x개. 0.5 x 더하기 7. 이게 fx구나. 이렇게 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자,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할게요. 종이컵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컵이 하나 있는데 이 높이가 얼마죠? 7cm입니다. 그죠? 자, 하나 더 쌓으면 어떻게 되죠? 0.5가 추가됩니다. 그죠? 자, x값이 1이었을 때 7이 된다는 겁니다. x값이 1이었을 때 종이컵 한 개가 있을 때 7cm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fx는 0.5x 더하기 7 이렇게 표현하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0.5 더하기 7, 7.5가 되죠. 하나였을 때 높이는 7이어야 되는데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을 만들면 7.5가 됩니다. 잘못 만든 거죠. 어떻게 돼야 맞다? 이 상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0.5x 더하기 6.5.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x값이 1이었을 때 7, 0.5 더하기 6.5, 7 맞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씩 추가될 때마다 0.5씩 더해지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맞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100일 때의 함수값 뭘 구하는 거죠? f100을 구하는 거죠. 자, f100을 구하는 거니까 0.5 곱하기 100 더하기 6.5. 자, 그래서 계산하면 50이 되고 6.5, 56.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이거는 요 식을 세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상상을 하지 마세요. 꼭 써보고 그려보고 하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